그래, 네가 그렇게 잘하면 나 알려줘라. 네가 해준 대로 다 쓰겠다. 자, 그 다음. 자, 약간 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부장선생님과 갈등 때문에 고민입니다. 부장선생님이 저경력인 저를 깔아뭉개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잘못한 부분을 크게 말해서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이 모든 일을 한다고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다행히 교감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알아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경력 영상이나 학기 초 영상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영상 보면서 많은 조언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일단은 학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잘 됐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께서 약간 감정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안 바뀝니다. 선생님이 지금 아마 경력이 부장님과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봐요, 그죠? 그리고 이 부장님 같은 경우는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이실 거고, 그리고 부장님 자체가 말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 일단은 개원을 좀 깔아뭉개, 이거는 정말 안 되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 선생님께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맡은 바 일을 책임 있게 하시는데도 부장님께서 그 일한 거를 다 축소시키시고 아니다 싶을 정도로 감정을 건드시면서 약간 자존심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다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제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이만큼 해야 돼서 제가 이만큼 하지 않은 거냐고.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자존감을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권위와 자존감을 얼마나 깎아내려는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부장님께서 많이 아시는 것도 알고 경력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부장님께서 일 잘하시는 것도 안다. 하지만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정말 많이 상처받고 정말 많이 힘들다, 정말 슬프다 라는 식으로 우리 선생님의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알아, 교감 선생님이나 동료 선생님들께서도 아셔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 부장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3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개입을 해서 얘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물론 교감 선생님은 좀 다른 입장이지만 교감 선생님 빼고 동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께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게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네가 뭔데 경력도 어린 게 지금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선배가 말하면 들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진 거야. 여기서 만약에 나이를 들먹이고 경력을 들먹이고 선생님의 자존감을 더 꺾어 누르려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다라면 이거는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외에는 선생님을 이길 방법이 없어.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좀 선생님께서도 좀 단단하게 좀 마음을 드시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또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 성과나 내 업적은 정말로 축소를 시키고 마치 그거 자신이 다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설령 실수를 좀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실수한 거 고치면 돼요. 바꾸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방법 다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선생님 깔아뭉개고 일을 뭐 그따구로 하나는데 뭐 경력이 얼마 안 돼서 그렇다는 거,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하고 그냥 물러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선생님이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내 갈 길 간다, 내 할 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건 선생님 상황에 가장 맞는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감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왜냐면 부장이 지금 후배 교사한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이 사람 자존감 꺾어 누르고 실수한 거 있으면 그거 막 엄청 과대하게 말하고 선생님께서 하신 거를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배의 길을 완전히 죽여놓는 거잖아요. 이건 솔직히 부장교사로서 할 게 아닌 거지. 부장교사를 떠나서 선배로서 할 거는 아닌 거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다며. 지금 알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줘야죠. 교감이잖아요. 교감이잖아. 그럼 해줘야지. 그 부분이 필요하지.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조금 해주셔서 좀 상황을 조금 개선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교감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감정이나 선생님의 상황이나 선생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 부장님께 직접적으로 한번 어필을 하는 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야지 이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몰라요. 만약에 아는데 그렇다?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 거야.
사회성이 정말 없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대답은 내가 나가야지. 더 이상 말은 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계속 물어보세요. 정말 귀찮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 예를 들어 사업을 뭔가를 하나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목적부터 기타 사항까지 이제 써야 되잖아요. 행정사항까지 다 써야 되잖아. 그럼 계획서를 쓴다고 했을 때 목적부터 가서 물어봐. 그 다음 방침 물어봐. 운영의 개요 물어봐. 세부사항 물어봐. 예산 사용 계획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세부 항목 산출 내역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돼요? 부장님 저 잘 몰라서요.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기타 사항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물어봐. 이 선생님이 처음에 그래도 물어봐. 끈질기게 물어봐. 계속 물어봐.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부장님 잘 모르겠어요. 제목은 어떻게 써야 되죠? 연도는 학년도가 맞나요? 연도가 맞나요? 그냥 연만 쓰나요?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는 거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거지. 정말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하면 나 알려줘라. 네가 해준 대로 다 쓰겠다. 약간 싸우자는 느낌인 거긴 한데, 근데 우리가 힘으로 꺾는다든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는데 한번 그 능력 받아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라도 한다면 이제 가져가서 부장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또 가져가. 부장님 뭐 얘기해줬어. 다 가져가. 그대로 만든 다음에 부장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괜찮을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대로만 해도 괜찮을까요?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자기의 능력을 어필을 하는 거지. 그럴 때는 이 부장이 했던 거 안에서도 저는 분명히 허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부장님께서 잘하시는 분이겠지. 그 진짜 완벽한 사람일 수도 있어. 정말 완벽하다면 배워야지. 그건 배워야 되는 게 맞아. 배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방침을 1번부터 5번까지 써줬는데 이 1번부터 5번까지 방침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게 있어. 또는 바꿔야 되는 게 있어. 또는 방침으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게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가서 귀찮게 해야 돼. 무조건 계속 귀찮게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왜 자꾸 나 찾아오냐? 선생님 질문하지 마라. 나 바쁜 거 모르냐? 부장님 근데 제가 잘 몰라서요.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부장님 제가 잘 못하는 거 부장님께서 알려주셔야죠. 제가 많이 배우려고요. 부장님한테 배우러 왔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도 보여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분까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선택은 선생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죠? 그 부장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약간 이따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지 느낌이 와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방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분은 없었는데 이제 뭐 얘기할 때마다 뒤에 가서 이제 제 말씀을 좀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상급자이신 있으셔가지고 계속 쫓아 내려갔어. 교관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교장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쟤는 뭐 지가 일을 하면은 뭐 얼마나 한다고, 그 다음에 일을 뭐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관리자분들 중에. 그래가지고 진짜 다 들고 내려갔어. 나는 머릿속에 다 있어. 시나리오 다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있고 운영계획 다 있어. 그래도 일단 갖고 가죠. 다 받아. 첨사 다 받고 나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내려갑니다. 하면서 교감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은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교감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갈까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 얘는 그냥 일을 많이 하는 애야. 그때부터. 그런 방법도 있어가지고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약간 이따 선생님께서 잘 슬기롭게 이 상황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약간 이따 선생님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속이 시원해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제 방법들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써먹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이 사람이랑 내가 뭐 천년만년 근무할 거 아니잖아. 한번 해봐. 그렇게 완전 귀찮게 해줘.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못하게. 그런 얘기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뭐 진상을 부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래 네가 얼마나 잘 알려주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잖아. 선배님 우리 부장님 잘하시니까 저한테 이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한번 그 방법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YUR 선생님께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질려서 막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방법이 될 수 있어. 이 검증된 방법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약간 이따 선생님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봐요.